안녕하세요. 로니입니다. 자, 오늘 리스닝 특강 123기 1회차 시작되는 날입니다. 아, 자, 천천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확인이 되니까 조금 천천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리스닝 특강 오늘 123기 시작하시기 전에 재수강 하시는 분도 있으신 거 제가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데 혹시 영상으로 먼저 한번 보시고 1회차 영상, 오늘 1회차 수업 들어가는데 영상 보신 분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채팅창으로 말씀을 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뮤트를 끄시고 직접 저하고 소통을 해 주시는 것도 아, 좋습니다. 처음이신 거죠? 네. 아, 자, 수업 방향은 항상 뭐 이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는데 지금 리스닝 특강이 1기는 2015년에 시작이 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123기 중간에 한 1, 2년 정도 중간에 진행을 못했던 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시작을 해서 워낙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수업의 방향은 사실 이 12시간 동안 이 들리지 않던 그 영어 소리를 청음을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청음을 하기 위해서는 청음이란 건 귀에 소리가 들어오는 거죠. 보통 영어 소리가 우리가 이 특별히 훈련을 하지 않으면 영어 소리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냥 지나가거든요. 지나가기 때문에 일단 내가 들었다 안 들었다를 인식하기 전에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소리 자체를 먼저 펑셔닝하게 기능적으로 내가 청음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청음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방법들부터 이제 배워보고 이 방향이 크게 변하지는 않아요. 근데 매번 제가 이렇게 뭐 이 녹화 강의를 해두고 인강처럼 이렇게 돌리지 않고 매번 이렇게 라이브로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하는 이유는 매번 수업 때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가에 따라서 그리고 참여하실 때마다 또 질문들을 개별적으로 남겨주시면 그 개별적인 질문들을 물론 순차적으로 수업에서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오늘은 1회차, 특히 2회차,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에는 그 조음점, 그 소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위치를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소리 듣는 방법, 그리고 발음을 교정할 때 무작정 내가 잘 안 되는 발음을 뭐 억지로 따라하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쉽게 따라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해드리는데 그때는 또 참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그때 뭐 채팅창으로 참여하기는 좀 힘들겠죠. 많이들 참여를 하시고 그때 많이들 재밌다고 하세요. 어이 되는구나 신기하게 소리가 들리네. 그래서 이제 참여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120번이 넘는 강의를 해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이고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전국에 다 비가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흐리죠? 자, 흐리긴 하지만 요즘 같이 이제 날씨가 좋은 날씨가 많은 이런 시간에 주말에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수업에 참석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 저도 참 듣기가 안 돼서 참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고요. 제가 나중에 이 말씀을 해드리면, 그러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저도 어, 자연스럽게 태어나서부터 영어를 배운 게 아니고, 영어를 제2 외국어로 배웠고, 굉장히 어려워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한국에 있을 때 어려워한 게 아니라 이제 어릴 때 유학을 갔지만, 그 유학을 가서 한참 이렇게 유학 생활을 하고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할 때까지도 영어를 엄청 힘들어 했었어요. 영어를 어려워하다가 그러니까 영어를 많이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많은 영어에 관련된 지식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던 그런 때와 그리고 영어를 실제로 이제 내가 잘 사용하고 영어 구사자가 될 때 그런 경계선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영어를 잘 하기 전과 잘 하기 후에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있었지만 리스닝이 되지 않을 때와 리스닝이 될 때로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리스닝 프랙티스 우리 이제 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이제 레슨을 12시간 총 6회차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오늘 1회차 수업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이제 들어오신 걸로 제가 확인이 되니까 조금 천천히 시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회차 123기. 리스닝을 잘 하게 됐을 때의 장점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우리가 4회차, 5회차 때 좀 내용을 준비를 해두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제가 이제 상담을 했던 분 중에 어, 미국에서 한 15년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거기서 이제 직장 생활도 하시고 박사까지 이렇게 따시고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실 때의 계기가 내가 과연 여기서 평생을 살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평생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이 내문화처럼 누리지도 못하고 그중에 언어라는 게 언어 장벽이 컸었습니다. 그 언어 장벽. 근데 결국에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결국엔 듣기가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듣기가 안 되는데 여기서 더 이상 영어가 늘 수 있을까? 자, 그리고 좀 비슷하게, 최근에 또 제가 상담을 한 케이스인데, 좀 내가 석사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한국에 돌아왔다가 계속 지금 그걸 가지고 사회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써먹으면서 살고는 있는데, 사실 그때 석사하고 박사 돌아온 계기가 내가 과연 여기서 비전이 있을까? 뭐 그 전공을 박사를 딴다 그래서 비전이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근데 이 문화권에서 내가 환영받고 살 수 있을까? 주류 사회 속에 내가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 난 늦었어 이세로 태어나지 않았잖아. 근데 결국에 또 이 이야기를 파헤쳐서 들어가 보니까 리스닝이 안 된다는 거야. 리스닝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내가 영어가 늘 수가 없고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돌아오신 분인데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상담을 통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리스닝을 하시면 이렇게 좀 잘 될 수 있다라는 그리고 사례가 워낙 많으니까 영어를 마스터를 한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오래 걸립니다. 보면 주변에 영어를 되게 잘하시는 분도 나는 영어 마스터 안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주관적인 해석이 좀뭐 있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영어 리스닝 같은 경우는 영어의 전체를 마스터가 아니라 리스닝을 마스터하는 건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리스닝을 마스터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듣기가 안 되는 건, 그런 듣기 방법을 몰라서인데, 내가 듣기 노출이 안 돼서 그렇구나라고 해서, 막 듣는 연습, 막 받아쓰기 중요합니다만, 어떻게 받아쓰느냐 중요합니다. 자, 약간 중구난방 같지만, 다 차근차근 풀어드릴 거예요. 근데 이 어떻게 받아쓰느냐가 중요한데 그게 아니고 막 받아쓰기를 막 하거나 자꾸 이제 안 들리는데 뭔가 영어 소리만 계속 이렇게 듣고 있으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고 그 자체가 이제 고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듣기는 안 되는구나라고 결론에 도달하게 되세요. 사실 듣기는 제일 처음에 정복을 해야 되고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수년이 걸리는 게 아닌데 음,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두 번째 케이스로 말씀드렸던 이제 석사까지 하고 오시다가 여기서 한 10년 동안 또 한국에서 그걸 가지고 그 베이스로 이렇게 사시다가 리스닝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걸 체험을 하시고 다시 박사를 준비를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자, 리스닝에 대해서 제가 어떤 계기가 되는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수업을 오늘 시작하면서 인사말로 드린 말씀 중에 123기 오늘 리스닝 특강을 시작하고 1기가 2015년에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5년부터 제가 구사자들 또 영어 구사를 잘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겠습니까? 근데 이제 초급 분들도 많으셨지만 중상급자 분들을 아주 많이 만났어요. 그런 중상급자 분들은 영어 전공자들도 많으시고
그 인터내셔널 브랜치에서 그러니까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영어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근데 중급자들이 좀 빠지는 매너리즘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상급자가 되기 위해서 또 원어민처럼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말솜씨를 가질 수 있을까? 스피킹에만 너무 주안점을 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리스닝이 대부분 해결이 안 되셨거든요. 중급자들을 보시면. 그래서 중급자들이 사실 해결책은 되게 명료합니다. 리스닝을 잡으시면 스피킹이 금방 늘어요. 막혀있던 스피킹이 금방 늘고 내가 왜 이런 문장을 자연스럽게 얘기하지? 를 모르겠는데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 많아져요. 문장력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리스닝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안 해본 건 아닌데 막 이렇게 리스닝을 무작정 많이 해봤는데 무지성 암기를 해서 그 암기한 걸 뭐 들어보려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봤는데 어려우니까 안 된다고 그냥 생각하고 스피킹은 어쨌든 내가 말을 많이 해보면 되는 거니까 또는 말을 많이 내가 암기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거죠. 그 안타까운 부분이죠. 자, 그렇게 해서는 언어 능력치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급자가 될 수 없고 중급자가 중급자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실 이유이긴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중급자분들이 상급자로 올라가려면 되게 답은 간단해요. 리스닝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리스닝은 내가 영어 실력이 떨어져서 뭐 리스닝이 안 되는 걸 영어 실력이 좋지 않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내 영어 실력 때문에 리스닝이 안 돼가 아니라 대부분 영어 듣기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듣기라는 것은 청음의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소리를 펑셔닝하게 캐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소리를 이해하는 영역이 있는데 이 순서는 바뀔 수가 없어요. 이해는 하는데 소리가 안 들린다는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영어는 그게 가능해요. 눈으로는 이 영어를 눈으로 보고 이해를 하지만 소리는 안 들린다면 이 순서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귀에 캐치가 되지 않는데 펑셔닝한 소리들이 안 들어오는데 그게 이해가 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청음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어, 트레이닝을 해서 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트레이닝을 하신 분들 중에 이게 리스닝이 안 느신 분은 제가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해야 되는데 이 방법들이 있어요. 방법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 하니까 리스닝 안 되는 거구나. 자, 근데 그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부터 차근차근 6회차가 되는 특강 시간 동안 123기 동안 한번 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 자, 그러면 오늘 자, 우리가 리스닝이 잘 안 된다라는 게 여러 가지 뭐 발음, 소리, 그다음에 특히 어떤 스타일로 말하는 사람들 얘기는 잘 안 들린다. 또 그 원어민 중에도 백인도 있고 그리고 이제 흑인도 있고 그리고 뭐 스타일이 많겠죠. 어떤 스타일은 잘 안 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 우리가 배려 영어? 그러니까 정말 한국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또 한국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영어 학습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좀 천천히 얘기해주고 또박또박 해주는 그런 배려 영어가 안 들려서 힘들다라고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한 번이라도 현지에서 이렇게 생활을 해보셨다거나 원어민 친구가 이 친구 갑자기 왜 이렇게 말을 빨리 하지? 근데 본인들은 그게 이제 디폴트 값이죠.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상시 말투인 거죠. 아니면 내가 우연히 이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데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데 자막이 없진 않죠. 내가 영화를 자막 없이 이렇게 들어봤는데 왜 이렇게 빠르지? 영화에서 이렇게 대사를 배우들이 왜 이렇게 빨리 치는 거지? 자,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은 배려 영어가 아니고 현지인들이 현지인 자기네들끼리 말할 때 속도는 넘사벽이다. 정말 어렵다. 예전에 제가 저는 유학 생활할 때 한국인을 만난 일이 거의 없었는데 한 번 이제 커뮤니티에 갔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유학생들끼리 배려 영어 말고 걔네들끼리 얘기할 때 막 슬랭 쓰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형은 어떻게 들어요? 뭐 이렇게 얘기 한 명이 그런 거 못 듣는 거야. 그런 건 들을 수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리스닝 특강에서 풀어보는 건 그런 영어입니다. 현지인들이 말하는 속도를 듣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러려면 이 영어가 쉬워지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쉽게 느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강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강해지기 위해서의 그런 드릴들이 있고, 지금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와, 신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부담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상식적인 얘기들을 풀어나갈 거고요. 그리고 순서만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순서대로. 저 앞에서 로니 티처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게 뭐 단시간에 뭐 이렇게 한 3일 만에 또는 한 뭐 2주 만에 이렇게 극복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좀 시간은 걸립니다. 익숙해지는 데까지 최소 우리가 이 6회차의 사이클 동안 이 한 회차당 2시간씩 1강, 2강 이렇게 2강씩 들어갈 텐데 그렇게 이제 6주 동안의 시간 동안은 좀 몰랐던 개념, 몰랐던 해보지 않았던 방법들을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1회차만 듣고 바로 이렇게 방법을 터득하시고 이제 너무 듣기가 쉽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셨어요. 대부분 2회차, 2번, 3번 이렇게 재수강을 하시고 보통 평균적으로 3번 정도 들으시면 이제 그 말이 그 말 같고 사실은 되게 간단한 얘기였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셨나요? 저한테 이제 되려 그렇게 물으시는 분도 있으시고 이제 소리가 좀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해외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그런 리스닝 얘기 들으면 나 공감이 간다. 그리고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은 하세요. 자, 제가 먼저 이렇게 약간 예고를 지금 먼저 드려버렸지만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재수강은 얼마든지 이제 as long as you want 원하실 때까지 들으실 수 있도록 열려 있기 때문에 재수강을 활용하셔서 오늘이 끝이 아니다. 자, 오늘 1강 듣고 나면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녹화 강의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So 부담 no pressure 절대 부담 가지지 마시고 자, 가벼운 마음으로 내가 듣기가 안 되는 건 방법을 몰랐구나. 맞습니다.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저도 그랬었고요. 자, 그래서 소리를 청음을 하는 방법부터 그리고 그 청음을 가지고 영어를 이해하는 귀로 들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문법도 귀로 들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의미도 귀로 들어서 알 수 있는 그래서 스피킹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그때 스피킹의 베이스는 굉장히 파워풀 하겠죠. 문장력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한 테스트. 자, 배려 영어가 아니고 현지 영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ading up to one of your starts. I think just consistent. Clayton, what's important to you about your 5-day routine leading up to one of your starts? I think just consistency. I think that's probably the most important thing. Every Clayton, what's important to you about your 5-day routine leading up? Clayton, what's important to you about your 5-day routine leading up? Clayton, what's important to you? 자, 제가 조금 우리가 뭐 지금 받아쓰기 시간도 아니고 갑자기 뭐 방법 알려준다더니 갑자기 어려운 영어를 나보고 들으라고 자, 짧게 잘랐습니다. 자, 되게 짧게 잘랐으니까 이 소리만 자, 일단 소리만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만약에 소리에 집중이 안 되면 눈을 가리시면 됩니다. 눈을 가리는 건 눈을 감는 방법도 있겠죠. 자, 소리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ll give you a minute. 자, 1분까지는 아니고 한 45초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ou about your 5-day routine leading up? Clayton, what's important to you about your 5-day routine leading up? Clayton, what's important to you about your 5-day routine leading up? Clayton, what's important to you about your 5-day routine leading up? Clayton, what's important to you about your 5-day routine leading? Clayton, what's important to you about your 5-day routine leading up? Clayton, what's important to you about your 5-day routine leading up? Clayton, what's important to you about your 5-day routine leading up? Clayton, what's important to you about your 5-day routine leading up? Clayton, what's important to you about your 5-day routine leading up? Clayton, what's important to you about your 5-day routine leading up? Clayton, what's important to you about your 5-day routine leading up? Clayton, what's important to you about your 5-day routine leading up? Clayton, what's important to you about your 5-day routine leading up? Clayton, what's important to you about your 5-day routine leading up? 자, 멘붕입니다. 소리 너무 어렵죠. 근데 이 속도보다 더 빨라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현지에서 더 빨라질 때는 술 취했을 때 그건 서로 아무도 서로의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막 혀가 풀렸을 때, 혀가 꼬였을 때 그럴 때가 아니면 이것보다 빠르게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영화에 나오는 대사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막 말을 엄청나게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보다 빠른 속도로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속도가 빨랐냐?
말을 빨리 했다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어떻게들 캐치를 하셨는지 좀 들리시던가요? 클레이든. 자, 분명히 들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알고 계시는데, 괜히 아는 체 하기 싫다라고 하시고, 지금 quiet 하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Alright. 자, 여기서 what is, 자, what is, 자, 여기 important가 혹시 들리시던가요? important to you. 자, 이 부분도 잘 안 들릴 수 있죠. important to you. about이 혹시 들리던가요? 자, 근데 이 부분을 about your 자, 그리고 5days가 들리셨나요? days, routine. 자, 루틴은 나는 루틴 비슷한 단어 들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을 What's important to you about your 5 days routine? 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listening이 practice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 같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읽었어요? What's important to you를 What's important to you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important 뭐 이렇게 들리긴 하는 것 같은데 아, about your 5 days routine을 about your 5 day routine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밧줄? 밧줄? 밧줄 무슨 말이지? 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다. 자, 배려 영어를 할 때와 배려 영어가 아닐 때 소리 차이가 있죠. 자, 소리 차이가 있는 부분은 몇 가지 포인트 우리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가 크게 다른 것 같나요? 어떤 게 다요? 속도? 자, 속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속도는 우리 연습해보면 나중에 체험하시면 다들 느끼실 거예요. 이게 또 그런 단계까지 제가 연습을 시켜드릴 거고요. 속도는 아니에요. 속도를 빨리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대충 말한 겁니다. 편하게. 어, 그런데 이제 뭐 배려 영어를 할 때랑 뭐가 다를까? 자, 이제 연음 이런 게 좀 다르죠. 연음. 네, 채팅창으로 지금 참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쵸. 루틴 뒤에 자, 할 수 있죠. 자, 이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리스닝 그쵸. 실력이 많이 느시니까 조금 더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그러면 지금 이 배려 영어와 이제 원어민 영어가 좀 이렇게 실제로 차이 나는 게 속도, 뭐 발음 차이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연음 제가 말씀드렸고요. 조금 제가 그 조금 더 느려보겠습니다. Clayton, what's important to you about your 5 day routine leading up to one of your starts? Clayton, what's important to you about your 5 day routine leading up to one of your starts? Clayton, what's important to you about your 5 day routine leading up to one of your starts? Clayton, what's important to you about your 5 day routine leading up to one of your starts? Clayton, what's important to you about your 5 day routine leading up to one of your starts? Clayton, what's important to you about your 5 day routine leading up to one of your starts? Clayton, what's important to you about your 5 day routine leading up to one of your starts? Clayton, what's important to you about your 5 day routine leading up to one of your starts? Clayton, what's important to you about your 5 day routine leading up to one of your starts? Clayton, what's important to you about your 5 day routine leading up to one of your starts? days 다음에 s도 한번 제가 더블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Clayton, what's important to you about your 5 day routine leading up to one of your starts? day라고 하네요. 그렇죠. Clayton, what's important to you about your 5 day routine leading up to one of your starts? Clayton, what's important to you about your 5 day routine leading up to one of your starts? 자, 어떻게 캐치를 하셨나요? 자, 이 소리 궁금하셨다 그래서 이제 소리를 우리가 이 퀘션 자체는 다 들어봤는데 What's important to you about your 5 day 자, 5 days routine 해서 5 days 요걸 이제 형용사처럼 만들고 routine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서는 5 day routine 요걸 한 그냥 명사 덩어리처럼 about your 5 day routine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1년 시작 이제 뭐 하시는 거기에 뭐 이렇게 5 day routine 자, 5일 이렇게 루틴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이렇게 어떤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쵸? 예, S가 없었습니다. 네. Alright. 자, 좀 들어보셨어요. 자,
뒤에 어떻게 궁금하셨던 질문해 주셨던 분, 자,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 뭐라고 하는 것 같나요? 네. 뮤트를 끄시고 말씀해 주셔도 되고 채팅창으로 참여를 해 주셔도 됩니다. 자, 오늘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좀 저하고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 있으신데, 자,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이, 다른 분들 너무 잘하신다. 자, 부담 느끼실 필요 없으세요. 자, 처음에는 이 소리가 당연히 어려웠는데, 그 어려웠던 소리들을 우리가 청음을 하고, 나중에, 그쵸. 잘 안 들리죠. 이 소리가, 특히 우리가 그 자음 조음점 프랙티스 해볼 때 중요한 게, 그쵸. 어, 정확하게 이 조음점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사운드가 자음 사운드라든지 모음 사운드, 특히 자음, 이 캐치가 안 되면 그 언저리의 소리들이 막 들립니다. 그 잔상, 그리고 앞 단어에 내가,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들었던 단어가 있거나 앞 단어에 좀, 인토네이션을 많이 받은 단어들이 있으면 그 잔상이 남아서 그래서 이제 소리가 좀 섞여서 들리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Leading up to one year start.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을 What is important to you about your 5-day routine leading up to one year start?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렇게 듣기가 어렵지는 않을 텐데 물론 우리가 완전 기초라 그러면 이 단어 하나 듣고 그 다음 단어 기억하고를 못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소리 자체가 뭐 안 들리네 이러지는 않을 텐데 소리가 원어민들이 평상시 말투로 편안하게 얘기했을 때는 안 들리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그 소리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와우 대단하십니다. 지금 다 맞추신 분 처음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졸업하셔도 되겠어요. Alright.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여는 부분이 우리가 가장 좀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연음이, 어렵다는 건 알고 있고,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럼 내가 연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내가 자의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연음을 하면 될까? 이제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연음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일단 내용을 천천히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하나 드릴게요. 예전에 한번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신 분도 이번에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만약에 이제 volunteer 하실 수 있으면 참여를 해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en I was driving, my car when I ran out of gas. 자, 이 문장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자, 이 문장을 내가 뭐 특별히 driving 또는 car, my 이 부분을 강조한다라든지 gas를 강조한다라든지 이런 강조 없이 그냥 평이하게 읽는다 그러면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한번 크게 한번 다들 읽어보시겠어요? 자, 뮤트를 하셔도 되고 자, volunteer 혹시 있으신가요? I was driving my car when I ran out of gas. awesome. 그쵸.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일단 오늘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게 될 pause, 멈춤이라는 거죠. 자, 영어 문장 pause 없이 읽는 연습할 겁니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자, 근데 pause 없이 너무 잘 읽어주셨고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이 얘기를 만약에 문장을 할 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I was driving my car when I ran out of gas. 자, 저는 이제 2번 끊어서 읽었어요. 자, 여기 한번 끊고, 여기 한번 끊었어요.
보통 이렇게 뭐 3번, 3등분으로, 자, 2번 끊어서 3등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한 요 정도로 대부분 일반적으로 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끊었을 때 편안하다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원어민들이. 자, 근데 보통 이렇게 제가 I was driving my car when I ran out of gas. 자, 이렇게 이제 끊어줄 때도 있지만, 자, 보통은 안 끊고 얘기를 해요. 보통은. 자, 안 끊고 얘기를 하고 끊어도 뭐 요 정도 이렇게 끊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떤 부분을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자, 이렇게 안 끊고 얘기하면 원어민 입장에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영어권 사람들은 한 번만 사고를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또는 2번을 끊었어요. 그러면 3등분이죠. 3번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생각의 자리가 3번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I was driving my car when I ran, 이렇게 막 끊어서 얘기를 하면 머리 아파. 머리 아파. 몇 번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그럼 우리가 원어민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영어를 배워야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건 다들 아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영어라는 이 자체가 언어잖아요. 언어는 다 이제 소리가 매개체이지 않습니까? 이 소리가 전달될 때 어, 이게 너무 끊어 읽으면 되는 언어가 아니라는 것. 자, 우리말은 반대로 분절음이 많이 이렇게 이렇게 다 끊어서 읽잖아요. 음, 네, 좋습니다. 네, 네, 그쵸. 갈수록 더 잘 들리신다는 말. 자, 제가 이제 자주 듣는 말이지만 항상 들을수록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지쳐 있다가도 잘 들립니다. 잘 되고 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Alright. 이제 수업 참여 시 화면 많이 켜주시고, 그쵸. 입 모양을 보고 제가, 그리고 그 사운드를 말씀을 해주시면 그 사운드를 듣고 제가 피드백을 주는 일을 메인으로 하고 있으니까, 네, 코멘트도 드리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바이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시너지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윈윈 시츄에이션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Alright. 자, 그런데 이제 뭐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됩니다. 괜히 뭐 그러면 뭐 좀 억지로라도 화면을 켜야 되나? 제가 혼자 얘기하고 이걸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됩니다. 가끔씩 저렇게 혼자도 얘기를 잘 하는구나라고 좀 지켜봐 주시는 것도 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Alright. 자, 우리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기 전에 조금 기억이 나셨으면 해서 에피소드를, 조금 오래된 에피소드긴 해요. 한 10년 전에 호주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한국말을 배우고 싶대요. 처음에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배우고 싶다면 배울 수 있는 언어라고 생각하나 얘네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잘났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한번 해봐. 근데 뭐 배우고 싶다고 하면서 막 읽어보더라고요. 자기들이 이제 뭐 여행 준비를 하기, 휴가차 온 거잖아요. 휴가 준비하기 전에 한국어 레슨 뭐 인포메이션도 좀 찾아보고 온라인에서 말을 하는데, 틀렸어. 제가 그래 얘기했죠. 안 돼. 뭐가 안 되냐면 너희들은 이거 우리말은 실러블을 다 끊어서 코리안 랭귀지는 읽어야 된다. 너희는 그걸 못해. 그때 제가 예를 들었던 게 1, 2, 3, 4. 1, 2, 3, 4 한번 읽어봐야 되니까 1, 2, 3, 4 이렇게 읽더라고요. 그 영어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끊어읽기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 단어. 우리는 1, 2, 3, 4 이렇게 끊어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1, 2, 3, 4 이렇게 붙여서 읽고, 붙여 읽기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딘가는 높아지고 어딘가는 낮아지게 돼요. 그 부분도 지금 바로 이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자, 끊어서 읽지 않는데 우리가 다 하나씩 끊어서 이렇게 발음을 해 보면, 이게 그래서 내가 발음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이 끊어 읽기, 그러니까 붙여 읽기를 내가 잘 못해서, 내가 다 끊어 읽기 때문에 상대방이 잘 못 알아듣는구나. 내가 붙여 읽기를 잘 못하는구나. 자, 붙여 읽기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자, 오늘의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발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인토네이션, 억양, 그 다음에 영어 목소리, 영어 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어휘 선택, 어휘가 이때 쓰는 어휘가 아닌데, 그리고 영어 문장 표현, 이건 책에서나 나오지 실제로 쓰는 문장 아닌데,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근데 붙여 읽기를 하지 않으면 잘 안 들려요. 원어민 입장에서는. 그리고 영어 사운드는, 영어 소리는 이제 중급자 정도 이상이 되게 되면
조금 다른 중급자가 넘어가고 상급자가 되면 조금 다르지만 중급자가 될 때까지는 영어 사운드는 내가 소리 내는 대로 사운드가 들어오기 마련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즉슨 내가 원음 사운드에 비슷하게 소리 내는 것들은 내 귀에 캐치가 다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원음 사운드와 다르게 내는 것들은 내 귀에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면 반대로 그 소리가 들어오지 않은 사운드를 내 귀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방법은 그 원음 사운드와 비슷하게 소리를 내보는 거예요. 그 소리 위치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그러면 사운드가 캐치가 되기 시작해요. 자, 거기서 제일 우리가 처음으로 배워야 되는 게 붙여 읽기입니다. And 자, 끊어 읽기 잘하면 되게 멋지잖아요. 영어 스피치 할 때 끊어 읽기 잘하시면 엄청 멋지시거든요. 뭐 그리고 나중에는 스피치 잘하면 끊어 읽기 테크닉도 점차 이제 훌륭해지시는 거고 그 전에 이제 내가 처음 프랙티스 할 때는 끊어 읽기 그런 테크닉도 배워야 되는 거고 베이직도 있을 테고요. 끊어 읽기도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문장을 자, 임팩트 있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뭐 너무 유명한 뭐 이거 흔한 문장이기도 하지만 많이들 이제 연설하실 때 쓰시죠. 앞에서 중요한 거 바바바바박 얘기를 하고 다다다다 이게 중요합니다. This is this and that is that. This is what's most important thing. Alright? 얘기를 한 다음에 everything else is secondary.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차선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죠. 자, 끊어읽기 한다 그러면 여기서 끊어 읽는다. 여기서 끊어 읽는다.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끊어 읽으면 어떤 임팩트가 난다라는 거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끊어 읽기를 잘하려면 붙여 읽기를 먼저 잘해야 돼요. 원어민들은 붙여 읽기를 다 하면서 말을 주고받는다고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게 되기 때문에 끊어 읽기를 했을 때 정말 끊어 읽음이 느껴져요. 근데 영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영어 학습자들은 다 끊어서 읽는데 어디를 끊어 읽는다는 자체가 사실 좀 어불성설이긴 하죠. 자, 그리고 사실 상대방이 몰라요. 저거 끊어 읽는 건지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끊어 읽었음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도 붙여 읽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So 붙여 읽기가 so important,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붙여 읽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지금 바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붙여읽기가 중요하다. 오늘 붙여읽기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붙여읽기를 하기 위해서는 퍼즈가 없어야 돼요. 자, 마침표가 문장에는 다 이제 문장은 센텐스는 다 마침표가 있죠. 이 마침표가 full stop, period가 있을 때까지는 퍼즈를 두지 않고 하는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퍼즈를 두지 않고 붙여서 읽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가 아까 호주 친구한테 너 한국어 안 되는데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끊어 읽을 수 있어야 돼. 해서 1, 2, 3, 4를 읽어보려고 했더니 1, 2, 3, 4 이렇게 읽고 자, 붙여서 읽으면 up, down, down, up이 생깁니다. 자, 높음과 낮음이 생겨요. 자, 낮음에서 높음으로 올라가느냐, down, up, 높음에서 낮음으로 떨어지느냐, up, down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up, down, down, up 이렇게 down까지 다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높음이 어딘지를 신경을 쓸 거예요. 높음이 어딘지를 신경을 쓰고 높음이 어딘데 where is intonated. 자, intonation이 어디가 들어갔다는 높음입니다. 높음이 어딘가를 신경을 쓰고 퍼즐을 두지 않으면 낮음은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높음을 잡아주고 이게 나중에는 어법하고도 연결이 돼요. 나중에 센텐스 리듬하고도 연결이 돼요. 어디가 인토네이션이 들어갔는지를 잡아주시고 퍼즐을 두지 않으면 낮음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ronically, 자, 우리는 붙여 읽기를, 자, 영어 학습자들은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소리 내는 자체가 다르고 언어 이런 소리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붙여 읽기를 하지 못한다. 배운 적이 없다. 그런 노출이 된 적이 없다. 자,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죠. 자, 제가 중요한 말이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내가 소리 내는 대로 소리가 들어와요. 내가 소리 내는 대로 들어온다라는 말은 원음과 비슷한 소리를 내는 건 원음이 들려요. 근데 원음과 동떨어진 소리, 그러니까 원음하고 많이 다르게
너무 발음이 안 좋으면 그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되게 명료합니다. 원음과 비슷하게 소리를 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비슷하게라는 그 how, 방법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걸 우리가 배워가는 거고, 그걸 이제 배우시면 비슷하게 소리를 내본 소리는 귀에 들어와요. 그리고 나중에는 원음하고 비슷하게 소리 내는 게 훨씬 편하다. 너무너무 훨씬. 그냥 편한 게 아니라 아주 아주 훨씬 편하다는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발음을 굴려서 이제 막 영어를 하는 사람도 에이, 초짜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아직 이렇게 하수구나. 발음을 안 굴렸는데 영어식으로 소리를 냈는데 정말 풍부하게 영어 사운드는 울리는 소리구나라고 느끼게 되실 거고, 자, 억지로 내가 이제 리듬감도 없는데 억지로 리듬감을 막 이렇게 만들어내서 하지 않고 이 인토네이션과 리듬을 이해를 하니까 이게 리듬이 저절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떨 때 이제 그럴 때 영어 말투들이 진짜 구별이 되기 시작하세요. 이거는 북미 악센트고 이거는 영국인 악센트고 이거 호주 악센트는 확실히 알겠는데 조금 헷갈릴 수는 있지만, 근데 그 안에서도 이 친구들 말투는 이런 말투를 쓰네. 저 말투 나도 저 말투로 한번 빌드업을 해볼까? 자, 이런 것들 재밌지 않을까요? 자, 재밌습니다. 자,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Alright, 자, 붙여 읽기를 하게 되면 높낮이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높음을 아, 신경을 쓸 거예요. 자, 높음에 집중을 할 겁니다. 높음이 들어가는 걸 제가 인토네이션이 들어간다라는 말로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인토네이션을 뭐 정의하기에 따라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렇게 물결, 파도 이런 웨이브 같은 센텐스 단위를 인토네이션이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혼용해서 쓰기는 하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센텐스 리듬이라는 말에 더 가까운 얘기이라서, 자, 인토네이션은 앞, 뒤 두 단어 간의 높낮이, 또는 단어가 한 4개, 5개 있을 때 이 단어 뭉치가 있을 거잖아요. 단어 뭉치들의 그런 높음과 낮음을 인토네이션이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거기에 이제 맞춰서 단어 간의 높음과 낮음, 높낮이를 얘기할 때 인토네이션이라 얘기를 하고, 높은 부분이 들어가는 걸 영어로 표현할 때 that part is intonated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높음이 들어가는 걸 막 정말 수십 가지로 나눠 둔 것도 있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줄여둔 것도 있기는 한데, 어, 그 저는 22가지로 정리를 해서 이걸 또 그 졸업 논문으로 쓰고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22가지가 이제 문학 논문이 아니고 공학 논문이었어요. 공학 논문인데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어, 이 AI 시스템으로 만드느냐 해서 22가지. 자, 이 22가지는 제가 캐나다에서 한 10년, 지금 한국에서 한 10년 이렇게 티칭을 하면서, 제가 뭐 이렇게 깨우친 것도 아니고 제 머리에서 나왔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10년, 20년을 다 이 한국인, 거의 대다수가 한국인 학생분들이었고, 다 영어 듣기를 잘하고 싶고 영어 말하기를 잘하고 싶은 분들, 이 안 들리고 힘들어하는 부분은 너무 패턴이 비슷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더라. 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영어를 잘 구사를 하고 영어를 사용하고 살고 있으니까 왜 안 들리지? 왜 안 되지? 하고 저도 네이티브가 아니었는데 왜 안 되지? 라고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티칭을 하다 보니까 저도 그랬었고, 이제 한국 앞으로 이렇게 수업을 받으실 분도 다 비슷할 것이라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제가 깨우친 것도 아니고, 이게 수많은 데이터가 이렇게 학생 참여하시는 뭐 수강생 학생분들 열심히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22가지로 조금 이렇게 귀결이 되었고, 나중에 한참 지나서 뭐 이렇게 아메리칸 악센트 트레이닝이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 뭐 기타 등등 유소의 프로그램들이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이게 존재하는 거니까, 실제로 사실인 것이니까. 자, 그렇게 알게 되었고, 자, 처음에는 22가지로 인토네이션을 연습을 하는 걸 이제 잡아들였다가 좀 실전에서는 6가지로 줄여서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6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계속 반복을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말하는 학습지, 바나나 러닝 학습지 지금 과제 연습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자, 제가 항상 이제 인토네이션 체크해드리고 포인트 레슨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 6가지에 근거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가지 인토네이션 포인트. 자, 높음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지금 막 2번째 그냥 재수강 하는 건데 3번째도 아니고 2번째만 하는데도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겹다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가물가물한데 그런 얘기 들었었나?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이제 뭐 항상 이제 좀 다양한 반응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상식적인 거 아니야? 사실은 뭐 소리는 이런 건데 알고 보니까 어렵게 얘기한 거네. 더 쉽게 얘기할 수 없었나? 아마 그런 포인트가 반드시 오실 겁니다. 중요한 건 그때 되면 이제 소리가 많이 편하실 거라는 거. 자, 연습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퍼즈 없이 읽는다고 했는데 붙여 읽기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걸 I have this 이렇게 읽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자, 붙여 읽는 거예요. 붙여 읽으면 어떻게 읽나요? 자, volunteer 있으신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 정답. 제가 이 모양 봤습니다. 자, 뮤트를 하셔서 제가 소리까지는 캐치를 하지 못했지만 느낌이 왔어요. 자, 이때 천천히 느려서 제가 한번 붙여 읽어보겠습니다. 붙여 읽어보겠습니다. I have this. 자, 물론 이 높음은 제가 have에 넣었어요. 근데 이 높음을 I have this. I에 넣을 수도 있고 I have this. 이거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100% 중에 80% 이상 일반적으로는 여기는 have에 높음을 줍니다. I have this. 그래서 지금 제가 천천히 했죠. 아마 이렇게 천천히 발음하는 경우 잘 없겠지만, 근데 우리 무슨 뭐 AI를 한번 사용을 해보시든, 아니면 미디어 플레이를 사용을 해보시든, 원음 사운드를 한번 배속을 0.7배속, 0.5배속, 0.3배속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I have this 이렇게 똑같이 아마 느껴질 거예요. 저렇게 테이프가 늘어진 소리. 자, 근데 우리가 연습할 때 이 연습을 많이 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자리 잡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자, 천천히 늘어서 이제 했을 때의 퍼즐을 두지 않음이 핵심입니다. 했을 때의 그 높은 부분 I have this와 조금 빨리 얘기했을 때 I have this 할 때의 인토네이션은 변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I have this, I have this. Alright. 자, 그러면 인토네이션 들어가는 부분에 첫 번째 얘기를 했습니다. have에 들어간다는 건데 어디에 들어가냐면 타동사. 자, 그냥 동사라고 할게요. 자, 동사에 들어가는데 영어 동사 대부분은 타동사죠. 타동사에 인토네이션이 들어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take it, make it, took it 뭐 이런 말들 you made that 이렇게 take it, make it, say something 자, 이런 발음들을 할 때 take it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타동사의 높음이 들어간다는 건 타동사가 높음, 목적어가 낮음입니다. 단어라고 그냥 할게요. 목적어. 타동사가 높음, 단어가 낮음입니다. up, down. 자, 근데 중요한 건 자, take it 한번 해볼게요. take it 이런데 지금은 제가 퍼즐을 뒀어요. 퍼즐을 두지 않고 take, 이거 호흡이 멈추지 않습니다. take it, take it. 자, 근데 이걸 우리가 억지로 연음을 만들면 take it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과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에는 뭐 억지로라도 연음을 만들어야 되니까 저는 그랬거든요. 이게 연음이 너무 안 되니까 막 소리를 그냥 들리는 대로 받아 쓰고 외웠다가 take it, make it 이렇게 발음도 막 써봤어요. 안 통하죠, 현실은. 현지에서 실전에서 잘 안 통하죠. 잘 what?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한 거지? 자, 그래서 take it, make it 이런 건 한계가 있는 발음이고 그렇다고 매번 take it, make it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들을 수 있는 소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많이 이제 확장을 하시려면 내가 원음과 비슷하게 소리 내는 소리들을
많이 처음에는 만드셔야 돼요. Alright, take it. 그래서 이게 up, down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대명사, 이시 대명사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something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take something 이러지 않고 take something. 그러면 뒤에가 a lot of things 이렇게 길어져도 마찬가지예요. take a lot of things 뭐 이렇게 보통 읽기가 쉽잖아요. take a lot of things. 우리가 나중에 자리 연습, 박자까지 연습을 하겠지만 take a lot of things 이렇게 발음하죠. take a lot of things. 이것도 take it. 이 타동사의 높음이 들어가고 뒤에 단어가 낮음이라는 건 원칙은 변하지는 않아요. have this, I have this, make it, say something. 자, 타동사의 높음이 들어간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6가지 말씀을 드릴 거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everything else secondary 라는 문장을 한번 커버를 해봤어요. 자, 여기서 인토네이션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정답, 그쵸? 제가 말씀하신 걸 제가 캐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보호. 자, 일단 타동사, 목적어, 보호 이런 말들은 제가 한 10년 가까이를 전통적인 영어 문법을 너무 제가 좀 막 멀리 하려는 노력을 많이 싫어했었어요.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막 목적어, 보호, 투부정사 이런 말을 안 쓰려고 너무 엄청 노력했습니다. 접속사. 근데 더 어렵더라고요. 소통이 더 어려워요.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동사 보호라는 말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호는 보충하는 말이죠. 비동사 뒤에 나오는 말, 또 연결동사 뒤에 나오는 말. So, 자, 영어에서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나요? 기술을 하죠. 자, 설명하다는 말입니다. 엔지니어링의 기술이 아니라 설명합니다. explaining something, describing something 하는 부분이죠. So, important 한 부분입니다. and statement가 되죠. 뭔가를 딱 statement, 정의하는 부분이라. 이거 키워드가 키워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보호는 어떻게 된다? intonated again, alright? secondary 부분이 intonation이 들어가는 거예요. Everything else is secondary. 자, down. 자, 우리가 it's okay 할 때도 어떻게 되나요? It is okay. intonation 들어가죠. This is mine. 제가 지금 앉아있는 사무실에는 스토브가 없지만 스토브가 뭐가 제가 막 수업한다고 신경 안 쓰고 뭐 이렇게 불을 켜두고 왔으면 it's burning 할 수 있잖아요. 자, 뭐 타고 있어요. 이거 어디서 탄내가 나는 거지? 예문이 좀 엉뚱하긴 하네요. This is burning. 자, 그런데 이걸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만 이제 국한돼서 봐서 이걸 또 이제 형용사나 보호로 우리가 바로바로 이렇게 원어민이 이해하듯이 이해를 못하면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Anyway, 자, 이것도 형용사처럼 잡아주시고 일단 이게 보호 자리라는 거죠. burning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This is burning. 왜냐하면 키워드가 되고 statement가 되고 describing 하는 보호 부분은 중요하다. 내용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타동사의 인토네이션이 들어가고 보호의 인토네이션이 들어가고까지 커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부터 우리가 6가지 제가 말씀을 인토네이션이 들어가는 포인트 6가지 말씀을 드릴 거라고 했고 2가지를 커버를 해봤습니다. 3번부터 6번까지는 우리 잠깐 브레이크 타임 가졌다가 잠깐 쉬었다가 2교시에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